네, 휴전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이 이번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첫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 문제 등 쟁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진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 상황과 전망,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협상 상황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샘 길게 협상이 이뤄지면서 혹시나 타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은 무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역사적인 첫 대면 협상. 이번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한 호스텔에서 어제 저녁 5시 반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정을 넘겨가면서 세 차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은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에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쯤에 이제 회견을 열었죠.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타결 없이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21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는데 미국의 레드라인, 즉 최후의 요구를 매우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네.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미국이 유연성을 보였지만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다만 최고이자 최종인 제안을 제시했고 이란이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벤스 부통령의 회견이 끝난 뒤에 이란의 국영 매체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끝났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두세 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이 때문에 합의가 불발이 됐다 이렇게 밝혔죠. 예. 결국 핵 프로그램 폐기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밤샘 협상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국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미국이 이번 전쟁의 최대 명분으로 삼았던 것도 이란의 핵과 미사일 제거였는데 이번 종전협상에선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을까요? 네, 사실 이번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란 측은 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에게 네 가지 레드라인이라고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란 국영 방송이 이걸 보도를 했는데 우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전쟁 피해를 배상하는 것 그리고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의 해제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교전을 중단하는 것 등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핵 개발 문제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죠. 네. 하지만 이제 벤스 부통령이 이 이란의 이제 핵무기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결과 회견에서 밝히면서 이 문제가 전격적으로 떠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전쟁의 최대 성과로 이란의 핵 개발 제거를 내세웠던 만큼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이란이 60% 정도 고농축 우라늄 441g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죠. 네. 이란은 전쟁 이전부터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또 파키스탄을 통해서 최시한 종전 조건 10개 항에서도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쟁 이전부터 이제 양측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어 온 만큼 일정 수준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정도에서 원론적 수준에서 마비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네. 결국 이런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이제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뭐 이란 측은 추가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우선 벤스 부통령은 그 에어포스 2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네. 이러면 다시 좀 휴전 상황보다는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제 이번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단기에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양측이 이제 중재국이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내놓은 요구사항 10가지와 15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봐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 다음 날인 지난 8일에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핵 먼지를 파내고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이란 핵시설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겠다 이런 의중을 드러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이에 맞춰서 이란이 우리에게 우라늄을 넘겨주거나 직접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특수작전 부대를 파견해서 우라늄을 압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도 강조하기도 했는데 헤그세스 장관 당시 발언한지 들어보겠습니다. They will either give it to us, which the president has laid out. They'll give it to us voluntarily. We'll get it. We'll take it. We'll take it out.
네, 즉 이란이 자발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미국에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 작전을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란을 압박한 겁니다. 이란에 대한 이런 압박이 단순히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 협상에서 이제 합의 없이 끝나면서 실제로 이런 계획이 실행에 옮겨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결국 이란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벤스 대통령이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물밑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예,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 행정부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 측이 협상 초반부터 이렇게 핵 문제를 강하게 계속해서 거듭 제기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장관 모두 종전 협상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의 확보를 강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장대한 분노라는 이번 작전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명분이기 때문에 보이는데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이거는 이제 가장 가시적이면서도 또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 성과가 될 수 있겠죠. 즉 핵무기 이런 제조의 핵심 재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해서 반출할 수 있다면은 이란은 핵 위협이 제거됐다는 명분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이제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초토화했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전혀 이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뼈아픈 대목이죠. 뉴욕 타임스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번 협상을 통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면은 하루에 10억 달러가 되는 이제 이번 전쟁을 벌였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제 전쟁 이전부터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제해온 이란으로서는 이 부분이 당연히 협상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혁명 수비대 등 이란 강경파 쪽에서는 체제 안전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첫 대면 행사부터 협상 결렬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렇게 이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핵 문제 말고 또 이번 협상의 최대 의제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인데 이 협상 초반에 호르무즈 해협 관리 관련해서 양측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 역시 이번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이번 협상이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있었어요. 이란이 이제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서 통행료 보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또 해협 관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었죠.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이전과 같은 완전 개방, 그다음 아니면은 미국과 제3국이 이제 통제하는 관리하는 공동 통제 방안도 이제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 협상 과정을 진행해서 보도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뉴욕 타임스도 이제 이런 강국자들을 인용을 해서 미국은 해결의 즉각적인 이제 해협의 즉각적인 개발 요구하고 있지만은 이란은 최종 합의가 이제 나와야 뒤에 이제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 국영방송도 이제 미국이 회담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겠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사안에서 심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 이런 이란 관영 통신들의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차이 거의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군이 그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깔려 있는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좀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제 바로 어제 밤에 밝힌 내용인데요. 사령부 소속의 이제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를 위한 이제 작업을 여건 조성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미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힌 거죠. 이 군함은 이제 아라비아만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또 수중 드론을 이제 포함한 미국 병력이 며칠 안에 추가로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2개 기뢰가 몇 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기뢰 제거함이 있고 미국 이런 해협을 이제 훑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미국이 이제 결국 할 일은 이제 해협을 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번 작전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있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네. 이제 미군 군함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과한 것은 미군의 대이란 작전이 시작된 후에 이제 처음인데요. 결국 이번 작전은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대미 협상에 이제 가장 지렛대로 이제 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이들을 이제 약화하기 위해서 실력 행세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이란으로선 당연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러면 그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감도 고조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의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을 통째한 말인데 즉각 성명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군함은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구체적인 이제 규정에 따라서 오직 비군사적 선박의 해협 통감을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이제 미군 구축함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미 통과했다고 이제 발표한 상황에서 네. 그때 이제 이란 측 성명이 나왔어요. 결국 이 과정에서 양측 교전이나 물리적 대립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미군 구축함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군 측이 발표한 것과 달리 이제 미군 측에서는 이제 이란군에서 이 함정들이 아직 대치 상황에 직면한 후에 퇴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측리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는 이제 이란군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آن چیزی که ما الان در این طرح لازم هست مجددا بهش اشاره بکنیم اول اینکه تنگه هرمز به نظام کنترلی قبل از جنگ برنمیگرده.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미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긴장 상황을 이제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호르무즈 해안 인근의 민간 선박 승무원의 녹음한 무신 교용을 입수했다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이란군이 이제 미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저지하려고 했는데 이 미군이 이란의 경고를 이제 허용하지 않고 통과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양측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양측 협상이 이제 교착 국면에 계속된다면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또 이스라엘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주간의 휴전이 발표된 이후에도 레바논에 계속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충돌을 강하게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이제 종전 대면 협상이 시작된 어제도 이제 레바논 남부제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어요. 레바논의 포함으로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공격으로 97명 가량이 숨졌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지금까지 헤즈볼라에 참전한 이후에 이란 이번 공격으로 2,020명 넘게 이제 숨졌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 8일에 이제 미국과 이란 2주간 휴전을 발표했죠. 그때 전격 발표한 이후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적 작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란 측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휴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런 종전 협상에서도 양국 합의에 레바논을 포함할지가 이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이제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레바논도 꼭 휴전 협상에 대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미국이 이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매체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교전 중단이라는 뜻이 보였지만은 레바논 남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번 주 화요일 14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제 대면 협상에 나서게 되는데요.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그리고 휴전 문제 등 이제 논의될 일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의 종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레바논 공격을 떼놓고 봐도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그 협상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네, 이스라엘의 이제 레바논 공격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미국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제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말 그대로 이제 생존과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매우 큰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한 공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주변의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란 전쟁 이번 최대 목표가 이란의 핵과 미사일 이런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거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예. 때문에 미국은 이미 그 동안에 이제 공격으로 이란에 치명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이제 입혔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를 달성했다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 경제가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이제 국내 여론이 이제 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종전 협정을 통해서 해결 출구를 찾으려 하는 그런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아직도 위협이 이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는 만큼 휴전과 종전론이 이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마무리 이제 이번 사태가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로서도 미국의 협조가 없으면은 이런 전쟁 목적을 달성할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지역 상황과 전망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